안녕하세요, 데이브입니다. 저는 걸스플래닛 999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벌써 걸스플래닛 시작한 지가 벌써 한 2주 정도가 지났는데 조금 늦게 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처음부터 리뷰를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선입견을 가지게 될지도 몰라서 지금 2회가 끝난 시점에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걸스플래닛 999의 1화를 벌써 한 7, 8번 봤고요. 2화도 7, 8번 정도 봤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제 한 번 볼 때보다도 두 번, 세 번 볼 때 참가자들에 대해서 좀 더 알 수가 있고, 보이지 않았던 부분, 내가 못 봤던 참가자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고요. 저는 프로듀스 101 시절부터 프로듀스 48, 아이돌 학교, 니즈 프로젝트도 정말 수십 번 시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의 7년 전부터 이런 프로그램들을 너무 즐겨보고 있는데, 한번 걸스플래닛 999에서 저는 그 참가자들에 대한 것도 리뷰를 할 거지만, 지금 엠넷의 이 방송 프로그램의 자체에 대한 리뷰도 한번 해볼까 해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 이제 엠넷이 과연, 이 시스템이 과연 이 프로그램이 뜰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정말 즐겨보는 사람인데, 프로듀스 101하고 프로듀스 48 같은 경우는 이게 갈등 요소들이 있었어요. 1화나 2화부터도 1화 같은 경우는 전소미 양이 출연했고, JYP 전소미 양이 출연했고, 그리고 젤리피쉬의 3인방 김세정이 출연했죠. 그래서 김세정하고 전소미의 1위 다툼, 이런 것이 이슈였고, 정말 1화, 2화만 보더라도 이 둘에 초점이 맞춰졌고 이 둘을 다시 보고 싶다. 그리고 당시에는 프로듀스 101에 버금가는 프로그램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 프로듀스 101 자체가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죠. 그리고 프로듀스 48 같은 경우도 한국과 일본의 경쟁 대결, 특히나 사쿠라가 등장함으로써 처음에는 이제 그 애프터스쿨 출신의 이간하고 경쟁 구도를 펼쳤죠. 그게 가장 부흥 요소를 일으켰고, 또한 울림엔터테인먼트와 WM, 이채영과 권은비의 대결,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었었는데, 지금 걸스플래닛 999 같은 경우는 그런 구도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갈등을 소재로 삼았던 게 최유진 참가자에 대한 푸야닝의 어떤 악의적 편집일지도 모르지만 푸야닝의 자조적인 어떤 비아냥 같은 그런 걸 지금 갈등 요소로 갖고 왔고, 실질적으로 프로듀스 101이나 프로듀스 48에서 취했던 1위 간의 다툼, 국적 간의 다툼,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감정에 의한 갈등 요소만 부각시키고, 그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이 프로가 어떤 것을 목적으로 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듀스 101하고 프로듀스 48, 그리고 걸스플래닛 999를 좀 비교해 봤을 때, 프로듀스 101 시절에는 당시에 참가자들 101명을 모으기 어려워가지고 개인 연습생들한테도 나와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많은 연습생들, 그 엠넷이 좀 저자세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시에는 그 개인 연습생들도 많았고 실력이 없는 친구들도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격차가 좀 심했죠. 특히나 김세정 뭐 이런 친구들하고 어떤 뭐 개인 연습생들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 격차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가 너무 심했고, 더구나 김소혜라는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이제 F반에서 점점 성장 스토리를 이어가는, 따라서 갈등, 그 전소미와 김세정의 1등 경쟁 구도, 뭐 최유정까지 해서 3인방의 경쟁 구도와 김소혜의 성장 스토리, 못하지만 나도 할 수 있어 해가지고 어떤 못하는 사람에게도 희망을 주는 성공 스토리를 넣음으로써 그 프로듀스 101이 엄청난 흥행을 일으켰어요. 특히나 IOI가 정말 흥행을 일으켰죠. 다만 1년이라는 짧은 활동기간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게 끝나고 말았는데, 결국은 지금은 청하, 뭐 김세정 이런 친구들만 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고,
프로듀스 48 같은 경우는 그거에 기반해서 이제 프로듀스 101이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프로듀스 48 시절에는 참가자를 모으기가 되게 쉬웠어요. 더구나 일본에서 반 이상을 AKB48, HKT48 뭐 사람들을 모아왔기 때문에 정말 그 참가자 모은 데는 어려움이 없었다 생각하고, 이미 프로듀스 101 시절을 겹친 사람들이 나와서 좀 더 그 방송을 보고 온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실력 있는 친구들이 참 많았죠. 물론 실력 없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여기는 아까도 프로듀스 101과 같이 이제 갈등 요소가 있었고, 그리고 나코 같은 친구들이 이제 F반으로 떨어지면서 거기서 또 성장해가는 스토리를 좀 보여줬죠. 그래서 프로듀스 101 시절에는 정말 프로그램을 정말 부흥시키기 위해서 엠넷이 노력을 했고, 실적으로 IOI의 성공을 보면서 프로듀스 48 때는 그 팀을 좀 더 멋진 팀을 만들어서 연습생 출신 위주로 연습생 위주로만 어떻게든 좀 더 훌륭한 팀을 만들고자 노력했던 것 같아요. 다만 걸스 플래닛 999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보다도 저는 어떻게 보이냐면, 엠넷 자체, 특히 CJ ENM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프로듀스 101 자체는 프로그램을 살리기 위해서 엠넷이 저자세로 뛰어들었고, 프로듀스 48 같은 경우에는 그걸 발판으로 어떻게 그 아웃풋을 잘 내기 위한 그 최종 걸그룹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지금은 연습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CJ를 위한, 엠넷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냐면, 프로듀스 101 시절이나 프로듀스 48 시절에는 이제 전화로 이제 우리가 투표를 했죠. 물론 조작이라는 것도 좀 들어가긴 했지만, 지금 걸스 플래닛 999 같은 경우는 앱을 통해서 투표를 하고 있어요. 제가 유니버스라는 앱을 들어가서 투표를 해봤는데, 엠넷이 지금 한국, 중국, 일본을 연습생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연습생들을 위함이 아니라 엠넷 자체를 위한, CJ만을 위함의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유니버스라는 앱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시스템, CJ가 박차고 나가자, 엠넷이 박차고 나가자의 중점이 더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니버스 앱을 모두가 스마트폰에 설치하게 만들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설치하면 엄청 많겠죠. 수억 명이 설치하는 거잖아요. 한국,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 이외에 글로벌 그 사람들이 이제 모두가 유니버스 앱을 설치해서 투표를 하면 이 앱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위버스던가요?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IT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결합해서 이걸로 좀 재미를 봤죠. BTS가 그걸로 좀 더 많이 뜰 수도 있었고, 또한 그 굿즈도 많이 팔 수 있었어요. 그래서 CJ가 이것을 분명히 벤치마킹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걸스 플래닛 999 같은 경우는 갈등 요소나 어떤 눈길을 끄는 참가자가 좀 없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CJ만을 위한, 엠넷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다시 비교를 하자면 프로듀스 101 시절에는 전소미나 김세정 같은 어떻게 보면 슈퍼스타가 있었죠. 그리고 프로듀스 48 같은 경우에는 실력적인 면을 떠나서 사쿠라는 슈퍼스타는 맞습니다. 슈퍼스타가 맞고, 그리고 이가은이라는 이슈메이커를 등장시켜서 뭐 부흥을 일으켰죠. 갈등 요소를 일으키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슈퍼스타였지만 장원영도 저는 1화 때 프로듀스 48을 보자마자 얘는 슈퍼스타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얘는 당연히 합격할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지금 엄청난 슈퍼스타가 되었죠. 근데 걸스 플래닛 999를 보면 과연 이 사람들의 버금가는 슈퍼스타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K그룹에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 눈에는 이제 프로듀스 101의 김세정이나
어떤 프로토스 48의 뭐 장원영, 권은비, 이채연 이런 그 어떤 슈퍼스타 기질을 가진 그 이 사람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존재, 이런 존재가 보이질 않아요. 물론 춤과 노래는 다 잘합니다. 춤과 노래는 다 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걸스 플래닛 999가 과연 흥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K그룹에 슈퍼스타가 없는 점이 되게 약점인 것 같아요. 물론 지금 2화밖에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봐야 되겠지만, 지난 시절을 한번 돌이켜 봤을 때 프로듀스 1이나 프로듀스 48을 봤을 때 그 당시에는 1, 2화만 보고서라도 아, 이 사람을 또 보고 싶다는 게 너무 많이 어떤 그런 존재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최유진을 보고 싶어요. 최유진을 보고 싶은데 최유진 이미 한번 데뷔했던 사람인데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다른 개념인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유진을 그 프로듀스 48 때 애프터스쿨 출시대 이간처럼 이슈 메이킹으로 사용하고 버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유진은 저 최종 합격 멤버에 데뷔할 것 같은 느낌도 좀 드는데, 제가 이제 그 K그룹에서 눈에 띄게 보고 있는 친구는 지금 고정적으로는 최유진하고 안정민 참가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최종 멤버 구인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물론 K, C, J의 비율이 없다고는 했지만 K그룹, 특히나 한국 멤버는 5명은 반드시 들어갈 거라고 봐요. 최소한 5명은 반드시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한국인이 5명 다수가 되지 않으면, 그룹이 9명이잖아요. 그럼 5명이 다수인데 그 다수가 되지 않으면 팀이 컨트롤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외국인 멤버, 뭐 일본 멤버든 중국 멤버든 어떤 이슈를 일으켰을 때, 돌발 행동을 했을 때 한 집단이 거기에 대해서 잡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한국 멤버의 숫자가 5명이 안 된다, 3명, 4명이나 3명이다,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 멤버가 다수다, 그러면은 런칭할 수가 없어요. 팀을 어떻게 그 만들어서 이끌어 나가기에 되게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큽니다. 트와이스를 보면 정말 답이 나오는데, 트와이스가 물론 JYP에서 16이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그 트와이스를 만들었죠. 그 구성을 보면 정확하게 이게 정답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물론 사나, 모모, 그리고 미나, 그리고 쯔위 4명이지만 이제 한국인이 많죠. 한국인이 다수잖아요. 이런 구성이 되어야 외국인이 우리가 알아내기 힘든 어떤 돌발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걸 다수가 잡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CJ 입장에서도, 엠넷 입장에서도 이 친구, 한국인이 다수였을 때 이 친구들을 컨트롤해서 런칭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묵적, 뭐 명시적으로는 K, C, J 비율이 없겠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최소 K는 5명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5명을 채울 사람이 과연 누군가, 슈퍼스타가 없는 이 가운데서, 그럼 뭐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아까도 말했듯이 최유진하고 안정민 뽑힌다고 쳤을 때 나머지 3명을 누구로 채울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권은비, 장원영 이런 존재가 없는 게 되게 아쉬워요. 특히 권은비, 권은비는 팀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있죠. 권은비도 데뷔했다가 온 친구지만 그런 리더의 품격을 당연히 보여줬고, 처음부터 이제 이채연과 이제 그 올리브 엔터테인먼트와 W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격돌을 보여줌으로써 재미도 불러일으켰고, 본인의 어떤 뭐 도전 정신 그런 게 좀 많이 보였죠. 그래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안 보인다는 거, 그게 참 아쉬워요.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지금 김다현 친구가 K그룹 1위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32명 또 찬찬히 살펴봤는데 뭐 계속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지금 당장은 제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편집점에 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엠넷의 편집점이 좀 많이 미숙해요. 제가 봤을 때 프로듀스 101이나 프로듀스 48 같은 경우는 되게 갈등을 잘 부각시키고 어떤 인물에 대해서 잘 포커싱 해줬어요. 근데 걸스플래닛 99 같은 경우는 뭘 보여주다가 마는 느낌? 계속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보고 싶어서 보는 건 아니지만 그냥 하니까 보긴 하는 건데 저습관도 있고 프로듀스 101이나 프로듀스 48을 시청할 때보다는 조금 많이 좀 재미가 반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엠넷을 위한 CJ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걸 조금 지울 수가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탑9에 대한 그 선정 방식도 좀 이슈가 된다고 저는 보는데 전문가 집단이 나와서 이제 탑9을 뽑았단 말이죠. 이게 과연 모두가 수긍할 만한 일인가에 대한 그 생각해봐야 할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보컬 마스터와 댄스 마스터가 나왔죠. 케이팝 마스터 나왔고, 마스터라는 말은 이제 전문가 집단이에요. 전문가 집단이 판단할 때는 이 친구는 댄스가 몇 점이야, 이 친구는 몇 점이야 해서 1위부터 99명까지 순위를 매겼어야 돼요. 노래도 마찬가지고요. 이 친구가 노래가 1등이고 몇 점이야 매겼어야 돼요. 그럼 탑9 후보를 거의 수십 명을 뽑았어요. 99명 참가자 중에 30명 안팎의 탑9 후보를 뽑았단 말이죠. 그럼 패스페일로 갔어요. 좋아, 패스페일로 갔어요. 점수 없이. 그러면 패스페일로 간 후에 패스된 탑9 후보들에 한해서 거기서 이제 자기들의 선호도로 탑9 후보를 선발하는 게 이게 과연 전문가가 하는 짓이냐 이거죠. 전문가들이 얘는 보컬이 돼, 얘는 댄스가 돼라고 탑9 후보 30명 안팎을 뽑았으면 그 다음은 대중한테 맡겨야죠. 9명을 뽑는 그 행위는 유리나를 뽑을래 아니면 히카루를 뽑을래, 이거를 가지고 서로 이견이 있으면 전문가라면 댄스 몇 점, 보컬 몇 점 해가지고 총점이 더 높은 애를 1위부터 9까지 9위까지 딱 선정해서 선발하는 게 모두가 수긍할 수가 있죠. 근데 30명의 후보만 뽑아놓고 거기서는 주관대로 뽑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수긍하냐는 거예요. 저도 수긍을 잘 못하겠어요. 솔직히 지금 9명의 뭐 탑9을 뽑았는데 제가 수긍하지 못하는 멤버들이 몇 명 있어요. 몇 명 있어요. 그리고 저도 카와구치 유리나나 이제 사카모토 마시로가 포함됐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프로듀스 101이나 프로듀스 48 때는 1화부터 순위를 매겼죠. 물론 대중들이 참가자들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순위 투표를 할 수 없다는 거는 이해는 하지만, 근데 지금 적어도 전문가가 뽑았다면 적어도 1위부터 99위까지는 실질적인 점수 매긴 심사표대로 순위를 매겼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니버스로 이제 투표를 하고 있는데 8월 28일까지는 아마 이게 반영이 안 된다고 봤어요. 그러면은 8월 28일이면 4화가 이미 진행되고 이미 5화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순위가 매겨진다는 건데, 그러면은 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만, 전문가 집단이라는 심사위원들만 거기에 관여를 하게 될 텐데, 이게 과연 대중음악을 지향하는 프로그램에서 좀 취지에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컬과 댄스를 잘하는 사람을 뽑는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김소혜나 뭐 자꾸 김소혜 얘기를 꺼내서 죄송합니다만 김소혜나 뭐 장원영, 안유진이 뭐 보컬이나 댄스에서 엄청난 탑급을 찍어서 뽑힌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스타예요. 그렇게 대중들에게 처음부터 맡겨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이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그 프로듀스 101이나 프로듀스 48에 비해서 편집이 너무 실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갈등 구조나 어떤 성장 스토리가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K그룹의 슈퍼스타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최종 9명에는 최소 K그룹이 5명은 포함될 것이다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의견이고, 그리고 걸스플래닛 999는 그 연습생들을 위한 최종 걸그룹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CJ와 엠넷을 위한 프로그래밍으로 보인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나중에 한번 유니버스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그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져볼까 해요. 먼저 궁금하신 분들은 그 맵넷과 그 갤럭시 코퍼레이션이 합작으로 설립한 페르소나 유니버스라는 법인을 한번 검색해 보시길 바래요. 그게 작년에 생겼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유니버스죠. 유니버스라는 앱이죠. 근데 이제 이게 페르소나 유니버스에서 만든 앱이에요. 그럼 결국은 갤럭시 코퍼레이션이 만든 건데 참 세계관을 다르게 해서 만든, 되게 기획은 잘했어요. 기획도 잘했고 구성도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생각해낸 사람 좀 상 주고 싶어요. 근데 아이돌 서바이벌 그 프로그램과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 말이 길었는데요. 금요일날 3화를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저는 데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